오늘은 예술가를 꿈꾸던 청년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 과정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지만 저희 채널은 학생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죠. 히틀러는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을 통치했던 총통이자 독재자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의 핵심 인물이죠. 히틀러는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최고의 독일을 만들겠다며 온갖 전범을 일으키던 정치인이지만 과거 권력을 잡기 전에 히틀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914년 이전의 히틀러는 상업미술을 그리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입대 직전에는 비스마르크와 독일 관련 서적에 빠져 자신의 생계인 그림도 뒷전으로 미루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에서 역대 최강의 권력을 가진 독재자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과정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게 된 과정을 보려면 우선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던 당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11월 혁명이 한창이었는데요. 이때 히틀러는 머스타드 가스의 영향으로 부분적인 실명이 생겨 군병원에 입원 중이었죠. 히틀러는 병실에서 자신의 조국 독일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독일과 비스마르크를 사랑하던 히틀러였기에 독일의 패전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시간은 흘러 1919년 독일 11월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새로운 정권의 등장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동의하는 굴욕을 맛보죠. 베르사유 조약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종전됨과 동시에 독일은 패전의 대가를 배상금으로 치러했고 군사와 영토에 제한도 생겼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독일의 경제와 민심은 순식간에 악화되기 시작하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상태가 회복된 히틀러는 다시 뮌헨의 군대로 돌아가는데요. 히틀러는 패전 소식과 함께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한 수치신과 울분을 담아 연설을 하고 다니다가 정보부 상관의 눈에 들어 정보병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정보병의 기본 교육을 마친 히틀러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잠입 임무를 수행하게 되죠. 히틀러가 수행한 임무의 내용은 당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던 군소 정당을 감시하는 일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군대를 사랑했던 인물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군소 정당에 잠입하여 정보를 모았죠. 그러던 어느 날 히틀러는 자신의 사상과 너무나도 비슷한 정당인 노동자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처음 접한 노동자당은 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인원도 적었고 무엇보다 허술했죠. 히틀러의 눈에 노동자당은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모여 넋두리나 늘어놓는 삼류 집단으로 보였습니다. 히틀러는 한참을 당원들의 넋두리만 듣고 있다가 떠나려던 찰나 참석한 대학 교수의 독일 비판에 심기가 불편해져 즉석에서 토론을 하죠. 대학 교수의 모든 주장에 반박을 한 히틀러는 이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히틀러의 웅변술에 감탄한 노동자당의 당대표 안톤 드렉슬러는 히틀러에게 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데요. 히틀러는 상관의 명령도 저버린 채 노동자당의 55번째 당원이 되죠. 정치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히틀러는 연설을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이게 사실 말이 좋아 연설이지 아무 술집에나 들어가서 막무가내로 독일을 찬양하고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의 상황은 너무도 암울했던 시기이기도 했고 히틀러의 연설은 꽤 매력적이기도 했죠. 대중들은 히틀러에게 빠져들었고 약 50명뿐이었던 당원의 수는 2년 만에 55,000명까지 늘어납니다. 히틀러의 이름은 뮌헨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당내에서도 힘이 생긴 히틀러는 당의 이름을 국사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을 줄여서 나치로 바꾸게 되죠. 나치 탄생의 순간입니다. 1921년 자신의 호위대를 만들겠다고 강제로 퇴역한 군인들과 백수건달들을 모아 정치 깡패 집단 일명 나치 돌격대를 만든 뒤 당대표인 안톤 드렉슬러를 끌어내리고 히틀러는 나치당의 당대표가 됩니다. 2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뤄내기는 했으나 어디까지나 뮌헨 한정이었기 때문에 전국구로 나서기 위해 사건 하나를 계획하는데 바로 맥주홀 폭동이죠. 맥주홀 폭동은 1923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시기는 독일의 경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외채 상환마저 못할 위기에 처했던 시기였죠. 바이마르 공화국의 지지율은 점점 하락세를 보였고 히틀러는 이때를 기회라고 여겨 폰카리의 연설이 진행 중이던 맥주홀을 습격합니다. 히틀러의 폭동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게 끝나버렸지만 진짜 시작은 재판부터였죠. 히틀러는 재판장을 자신의 연설 무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등으로 무장한 히틀러의 연설은 당시 정부에게 불만이 많았던 대중들의 열광을 얻게 되었죠. 이후 히틀러는 5년형을 선고받지만 감형되어 1년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비록 1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이제 독일인들은 모두가 히틀러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죠. 출소 이후 히틀러가 돌아간 나치당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건 성공했지만 거의 와해되기 직전 상태였습니다. 히틀러는 그런 나치당을 구조조정하고 분열한 당원들을 통합해 새로운 나치를 세우죠. 히틀러가 나치를 새로 세우는 과정에서 나치당의 전 대표였던 안톤 드렉슬러는 히틀러에게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탈당합니다. 나치당을 새롭게 일구면서
히틀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나치 돌격 때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부대 일명 히틀러 친위대도 만들었죠. 출소 이후 히틀러는 맥주얼 폭동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선거활동에 나섭니다. 아무리 인기가 생겼다고 해도 나치당이 처음 선거에 나섰을 때는 득표율이 2.6%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나치당이 아니 히틀러가 당선되기는커녕 제대로 된 당으로 자리 잡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히틀러에게 또 한 번의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미국 증권 시장의 붕괴와 세계 대공황이었죠. 처음에는 잘 먹히지 않았던 나치와 히틀러의 연설과 공약들은 대공황의 바람을 타고 대중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합니다.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과 함께 최강의 독일을 만들겠다고 나서는 히틀러에 대한 기대감은 대중들을 매혹시키기에는 충분했죠.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강경한 정책들과 함께 젊은이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어진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나치당은 36.8%의 득표율을 얻었죠.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굵직한 존재감을 뽐내는 당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와의 경합에서 승리하여 당선된 파울 폰 힌덴부르크의 측근들은 나치당에게 위협을 느끼고 나치당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히틀러는 위기에 처하는가 했지만 이때 히틀러에게 누군가 손을 내밉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 총리였던 프란츠 폰 파펜이죠. 프란츠 폰 파펜을 주축으로 하는 군부 세력과 연합한 히틀러는 힌덴부르크의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나치당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폰 파펜은 부총리를 원하는 듯 했지만 사실 폰 파펜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인기 없는 보수 인사였던 폰 파펜은 인기가 많지만 아직도 힘도 경험도 부족한 히틀러를 이용해 총리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었죠. 군부 세력의 도움으로 히틀러는 순식간에 우위를 점해나갔고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보수정당 수상의 자리에 임명합니다. 1933년 히틀러는 공식적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면서 나치당은 내각을 형성하죠. 총리 자리에 오른 히틀러는 계속해서 폰 파펜의 도움을 받아 독일을 독재체제로 만들어갑니다. 1933년 초 국회의사당이 방화로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하자 히틀러는 방화범이 사회주의자인 것을 이유로 공화당 인사 5명을 재판장에 세우죠.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을 강경하게 처리하며 나치당의 지지율은 한 번 더 폭등합니다. 추가로 맥주얼 폭동 이후 탈당했던 안톤 드렉슬러도 이때 나치당으로 돌아오죠. 히틀러가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 했던 일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권법입니다. 수권법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입법의 권한을 양도한다는 법률이죠. 하지만 히틀러가 내세운 수권법은 그냥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법률이었습니다. 이런 정신나간 법안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폰 파펜과 군부 세력은 히틀러의 수권법까지 통과시켜버리죠. 수권법의 통과로 바이마르 정부는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나치 독일이죠. 이제 히틀러가 독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이죠. 히틀러는 이렇게 독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주 안에 히틀러의 인생 영상이 올라갈 계획이니 이것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가를 꿈꾸던 청년 히틀러가 어떻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을까?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과정,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